예, 대선이 이제 딱 20일 남았습니다. 20일 후에 인수위 없이 곧장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 자신들만의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바쁘게 지분 유세를 펼치고 있는 분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온 국민을 한바탕 웃기신 분이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광주에서 온 국민을 한바탕 웃겼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저도 그 화면 한 3번 돌려봤습니다. 예.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의도적으로 한 실수로, 의도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 실수가 의도적으로 한 실수보다 훨씬 더 재밌었고 아마 선거 운동에 방해는 안 된 것 같아요. 더 재미있는 선거를 만든, 주인공이 되시는데 내용인적선 그거 아닙니까? 예, 안철수 그 대통령이 되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시니까 앞에 청중들이 아니다 뭐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번 해봤는데 즉각 깨달으시는군요. 이렇게 해서 또 그걸 잘 넘어가시더라고요. 어째갖고 그런 취소하신 겁니까? 머릿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없었고요. 예. 이렇게 선거 연설을 하다 보면은 예. 우선 반응이 좋고 예. 뜨겁고 그러면은 저도 좀 흥분이 되죠. 이제 이른바 업 된다는 업이 거죠. 돼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문재인 후보로 잘못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금세 반응이 와서 제가 일부러 실수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안철수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했더니 와 웃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문재인 후보도 TV 토론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이재명 부회장, 예, 그렇죠. 유승민 후보를 유시민 후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어제 실수를 했는데 추미애 대표가 만약 문재인 후보가 실패하면은 한강에 빠져 죽겠다. 예, 그랬죠. 라고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내가 먼저 빠져 죽겠다. 예. 그런데 엊그제 홍준표 후보가 대구에 가서 실패하면은 낙동강에 빠져 죽겠다. 예,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전라남도 9곳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한 400~500km를 예. 돌아다녔습니다. 지금도 목이 샜는데요. 예, 목이 많이 잠겨 있군요. 예. 예. 거기에서도 제가 실수를 했어요. 착각을 한 거예요. 교육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살은 죄악이다. 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안 되면은 빠져 죽겠다고 애들한테 되느냐. 그리고 이건 국민한테 공갈이다. 라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그랬다 하고 대구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그랬다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그랬다 예. 됐군요. 그래서 오늘 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착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착각하고 실수하면은 금세 인정하고 고칩니다. 그 문재인 후보는 유시민, 이재명 그 말 안 고치더라고요. 저는 어제 사실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쪽에서 나온 최민희 전 의원이 오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 되는 것을 바란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걸 내가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민주당은 그런 일을 잘하잖아요. 얼마나 문자 폭탄. 박영선 의원도 엊그제까지 울다가 지금은 또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저는 그걸 또 뒤집은 말을 알겠습니다. 올렸어요. 어떻습니까? 또 한편이 상황이라는 말을 또 들어보셨는데, 홍준표 후보죠. 안철수 대통령이 되면 박지원이가 상황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 한번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사실은 제가 먼저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그렇게 제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니 홍준표 후보가 머리가 잘 도는 사람 아니에요. 또 그분도 내공으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당할 사람은
박지원밖에 없다. 그리고 박지원은 무섭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로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하는데 안철수를 찍으면요. 예. 국민이 상황됩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국민의 상황이 된다. 네. 박지원이 상황이 될 리가 저는 없다. 지금 2조 시대도 아니고 예. 그런데 그 역사 공부를 해보면 상황이라는 자리가 사실 괴로운 자리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 예. 흥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제가 예. 설사 안철수 후보가 예.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하겠다 예. 하는 것은 지난번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금년 75입니다. 예. 또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저는 예.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남는 것이 좋지 또 대통령 안 했다고 하지만은 큰 대자 대통령은 못 해봤지만은 대신 대자 대통령은 해봤습니다. 예, 비서실장 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때 그렇지 않아도 이 소통령이라 그 얘기가 언론에 공공이 나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소통령, 예. 중통령, 예. 대통령 그래. 예. 그런 얘기가 공견이 나왔었죠. 지금 이 안철수 후보가 문자 그대로 양강구도의 한 축이다.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평가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좀 조정 국면이다. 근데 이 조정 국면이 너무 좀 조정을 받아서 그런지 뭐 10%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보다 작은 여론조사도 많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조정 국면이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됐든 제일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다가 우리 당내 사정으로 인해서 5%까지 지지도가 하락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7, 8%를 유지하는데요. 약 10개월 걸렸습니다. 이때마다 제가 안 대표하고 걱정을 많이 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선배님, 제가 이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정치인이 지지도가 그렇게 높다가 그렇게 추락하면은요, 대개 포기합니다. 예. 반기문 총장이 포기했고, 황교안 대행께서 못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거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더니 그걸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안철수가 강철수가 아니라 독철수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이 안철수 후보가 의사로서 벤처사업가 CEO로서 과학자로서 교수로서 예. 정치인으로서 자수성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내공이 쌓여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후보자 선출 완전 국민 투표 경선을 하고 보니까 지지도가 너무 급등했어요. 저는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제가 기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4월 5일까지 TV조선에서도 우리 변호사님하고 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 지금 TV에 나오는 사람은 후보가 아니다. 결국 후보는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이 될 것이다. 예. 해서 제가 그때 우리 기자분들에게 4월 5일 정도 되면은 문재인 후보가 35, 우리 안철수 후보가 18에서 20만 가면은 즉 15%포인트 차이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35일 작전에 문재인 후보의 공포증, 포비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도 개혁,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안철수 후보가 이긴다라고 했는데요. 너무 빨리 급상승을 해서 양자 대결에서는 이겼고 또 오자 구도에서도 우리가 2, 3% 이겼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건 조종기가 들어간다. 컨벤션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종기가 들어가서 지금 빠졌습니다마는 조선일보 등 몇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오자 구도에서 혹은 예. 4자, 3자 구도에서 2, 3%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어떤 여론조사는 10%, 15%까지도 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후보는 하락세인 것만은 분명하고 안철수 후보는 상승세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안철수 후보가 확실하게 1등으로 올라간다. 다시 상승 국민에 접어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 1등으로 굳힐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보면요. TK, 충청, 수도권에서는 예. 안철수 후보가 높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경인 지역은 높게 나오는데 네.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 이기는 지역에서는 걸로 그런데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높습니다. 예. 그리고 PK, 부산, 울산, 경남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금 낮은데 거의 50대 50이 됐습니다. 예. 이상하게도 호남에서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59, 예. 안철수 37. 예. 이런 게 호남에서 그 나오는데.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저는 예. 제가 오늘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예. 3박 4일을 호남을 누볐는데 그 누비다 보니까 아까 같이 그런 착각한 연설도 해서 아마 고발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친노 친문 세력이 20, 30%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광주에 유수한 언론인들 7, 8명하고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당신들이 제일 잘하니까 광주 전남의 분포를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지금 현재 볼 때 문재인 4, 안철수 6이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여론조사는 이상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실질적으로는 안철수 지지가 더 높은데 네. 여론조사만 낮게 나온다. 예. 그리고 앞으로 3대 7로 예. 안철수가 우위를 점할 거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전략적으로 보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뒤지고 있는 것이 더 좋다. 예. 그래서 이번 주말 또는 내주에는 바뀔 호남에서 것이다. 예. 차고 올라오면은 확실하게 1등 된다. 예. 국민이 이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가 이깁니다. 예.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제가 믿는다고 승리가 가겠습니까? 우리 전원책 제가 변호사님이 믿으시면 이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박 대표님이나 저나 뭐 지금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는 거니까 질문지 다 집어치우고 예.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일단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예. 예, 제가 이거 보낼 필요 없어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이 질문지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분들은 주로 전남이 지역구인 의원들, 특히 박 대표님 같이 이 호남의 어떤 맹주 같은 분이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범중도 보수.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양극단을 배제를 하고 뭐 이런 세력들이 좀 중심이 되어 나가면 뭐 문재인 후보단은 포함된다고 봐요. 다 광범위하게 보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말 극단적인 분들을 빼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화합을 하는 데는 편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저는 늘 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지역 갈등, 예, 무슨 영호남은 나뉘어 있는 이 지역 갈등은 많이나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특징으로 지역적인 어떤 갈등이 있는 그런 선거가 아니다. 왕년에 이 YS DJ가 다 출마하신 선거에 있어서는 한쪽에 가면 돌이 막 날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은 얼마나 참 평화로운 선거냐는 축제가 될 수 있는 선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예. 구속으로 인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상 유례 없이 이념,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을 파괴되는, 예. 치유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DJ 당에서 TK에서 더 지지도가 예. 높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높거든요. 예.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호남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이우야를 막론하고 더 높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치 발전이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지금까지 심지어 70년 전 건국 후 적폐 세력들을 전부 척결해야 된다. 예. 이렇게 과히 스스로도 혁명적 청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중도 보수 중도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가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구에 가서 바꾸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 통합 중도 보수를 끼얹겠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자기가 당선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웃으실 거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광주에 가서는 적폐 세력을 청산하겠다. 또 돌아봤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받지만은 정치인은 표를,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정서에 맞는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 표가 생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나 그렇게까지 대통령 하겠다는 분이 바꾸면 안 돼요. 하루 전에 대구에 가서는 중도 통합, 중도 보수로 가겠다 예. 해놓고 어제 그 다음날 어제 광주에 가서는 호남은 나의 어머니고 적폐청산하겠다. 이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말은 일관성이 없고 거짓말이고 변명하기 때문에 문재인 공포증이 생긴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병폐인 이념,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20, 30대가 4년 전에는 안철수가 높았는데 지금은 문재인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 30대가 50% 정도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쫙 하고 있잖아요. 예. 예. 포스터 예. 좀 특색 있는 포스터. 특색 있죠. 예. 그건 광고 천재 이재석 씨가 디자인한 건데 이걸 민주당에서 당명도 없다. 예. 뭐다 하고 트집을 잡으니까 그 당명을 왜 뺐습니까? 당명 안철수가 3번 달고 있으면 다 국민의당인 걸 압니다. 예. 에? 그리고 국민의당은 호남을 홈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공격하니까 오히려 20, 30대에서 굉장히 잘 된 거다 예. 하고 칭찬을 하는 걸 보면은 그 20, 30대도 여러 가지 변화와 미래를 선택하고 있는 안철수한테 한 50%가 예. 후보를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기대를 걸고 예, 있습니다. 방금 20, 30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해보면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문재인 후보 지지도가 지지하는 분이 훨씬 많고 그렇습니다. 예, 50대, 60대, 70대 특히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뭐 더 고령 시간 말씀 뭐 드릴 필요도 없고 안철수 후보를 예, 지지하는 분이 훨씬 많다. 이 세대 간 경쟁이다. 이번 선거는 세대 지역 갈등보다는 세대 갈등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20, 30대, 40대 초반은 촛불 전국에 굉장히 분노에 예. 차 있고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 등 불만이 가득한 예.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원래 그런데 20대가 안철수 지지를 원래 하는 안철수였죠. 바탕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예. V3를 개발해 가지고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기 재산의 반 1,700억을 기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촛불 정국에 대해서 조금 실용적 접근을 했고 또 적폐청산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어떻게 청산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명박 아바타다 이런 흑색 선전에 녹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어요. 나빠하고 예. 있어요. 그런데 또 50대 이상 이런 분들은 안철수의 합리적 사고와 중도 보수, 예. 안보관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이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분도 실수겠지만은 실수를 하면 인정을 하고 그걸 고치면 돼요. 예. 예를 들면은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다. 꼭 이기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야 된다. 5G를 5G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오지선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해요. 예. 그러면은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 한국말로 하려면은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하든지 예. 내가 5G에 살아서 그냥 5G라고 했다. 이게 웃어 넘기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말 쓰자. 자, 변호사님. 이게 A4 용지 아닙니까? 예. A4 용지라고 하면 알아듣습니까? 잘 못 알아듣죠. A4 용지. 예. 이런 젊은 감각, 과학 용어,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회자가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들도 안철수 후보에게 돌아온다. 다행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0, 30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후보를 바꿀 예. 수 있다가 절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코멘트 하나 듣겠습니다. 이 민주화 세력 중에 이제 동교동계, 상교동계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동교동계는 지금 뭐 박지원 대표님과 함께 많은 분이 이 좀 국민의당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도동계 이 김덕용 이사장과 그리고 이 YS의 아드님 김인철 씨가 이 문재인 후보 지지선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철 교수는 저희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김동용 이사장은 국민의당에 가까웠지 않습니까? 예, 저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정대철 권노갑 특히 안철수 후보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쪽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무슨 조건이 오고 가야 됩니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 이 민주당에서 동교동계 예. 13분의 의원들이 이 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런데 예. 그분들은 이미 민주당이었습니다. 예. 이미 민주당인 분이다. 예. 천영택 국정원장은 오늘 저에게 또 우리 동교동계 전직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자기는 문재인을 싫어한다. 문재인의 안보관을 그분은 예, 예. 국방장관 출신 아니에요? 예, 그렇죠. 싫어해서 민주당으로 안 가고 전화도 안 받았는데 걸려오는 것 안 받았다. 병원에 있어서. 예. 그런데 자기를 발표했기 때문에 빼달라고 좀 발표해 주라.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